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18세기 유럽에서 제작된 지도를 선물 받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까지도 일본해라 주장하는 우리나라 바다인 동해가 이 지도의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국가기록원이 선물한 고지도는 1730년 유럽에서 제작된 것으로 조선의 국호를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서양 사람들이 일본을 얕잡아 볼 때 쓰는 단어인 제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의 동해를 소동해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18세기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의 동해를 일본에 속한 영해가 아닌 한국에 속한 영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지도는 1739년판이 많은데 헝가리 국가기록원이 전달한 지도는 1730년판 초기본이라 희귀한 지도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매우 철저하고 계획적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국내 언론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컨설팅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동해 병기 저지를 위한 로비 전략을 짰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동해 병기 대응 논리 개발과 우군을 확보하고 동해 병기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만들고 이를 홍보할 전문가를 구하며 동해 병기 운동을 펴는 한인 단체에 맞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지지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포섭하고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핵심 멤버들을 집중 로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가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일본 대사가 버지니아 주지사를 협박하고 저지하려고 했던 정황도 확실히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외교부는 한국어로 제작된 홈페이지까지 운영하면서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의 주장을 근거 없는 것이라며 폄하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해의 호칭은 일본의 팽창주의 및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일본해와 동해의 호칭에 병기를 권고하는 UN 및 국제수로기구 IHO의 결의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과거 2000년간 동해라는 호칭을 사용해왔다라는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은 과거 2000년간 동해라는 호칭이 계속 사용되어 왔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한국에서 동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해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국내 명칭일 뿐이며 해당 해역에 대해 국제적으로 그리고 널리 오랫동안 사용된 것은 일본해라는 호칭뿐입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번 헝가리에서 공개된 1700년대 고지도는 이를 전면 반박하는 근거입니다. 일본이 말한 것처럼 일본해라는 호칭이 오랫동안 널리 사용된 유일한 단어라면 헝가리에서 공개된 고지도에서도 당연히 우리의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본의 주장과 다르게 동해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해는 한국인이 약 2000년간 사용해오고 있는 명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사기, 동명왕편, 광개토대왕릉비 등 다양한 사료와 고지도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인 스스로가 동해를 일본해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19세기의 서양 고지도에서 일본해라는 명칭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19세기에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1809년에 제작된 일본 병계략도, 1844년에 제작된 신제여지전도 등 19세기의 일본 내에서 제작된 지도에서는 오히려 동해 수역을 조선해라고 표기하면서 19세기에 일본해라는 명칭이 확립이 되었다는 일본의 주장과 다르게 일본에서조차 명칭이 확립이 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지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이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동해가 일본해로 본격적으로 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29년 국제수로기구 IHO가 바다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여 선박의 항해안전과 수로학 및 해양학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하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서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당시 시기상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어 국제사회에 동해라는 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일본해라는 명칭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지명을 결정하여 수록한 책자로 세계 해양의 경계 및 명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용자료로 이용되었는데 1937년 이 판이 발행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식민지배하에 있었으며 1953년 3판이 발행될 때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국가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동해 표기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도 동해 지명을 되찾기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서 1992년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를 시작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 국가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국제규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국제규범은 국제수로기구 IHO와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IHO와 유엔의 결의는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반 원칙 및 관련 결의에 따라 일본과의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비타협적인 태도를 일관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아직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해 유엔이 일본의 표기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주장과 달리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 사무국으로 이는 192개국으로 이루어진 유엔 회원국과의 입장과는 무관한 사무국의 편의를 위한 관행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사무국은 분쟁 지명에 대한 양자 간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라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에 의거해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무국에서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관행에 불과하다고 대외적으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관행을 분쟁 당사국 한쪽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명확히 하고 있어 일본의 이러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헝가리에서 공개된 300년 전 유럽의 고지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명칭은 일본의 뿐이다라는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간 일본해가 관행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병기를 권고하는 국제 결의와 병기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동해 단독 표기가 아닌 일본의 동해 병기 표기를 주장하며 일본 측의 입장도 고려하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일본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것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가 확실한 근거로 동해 일본의 병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며 점점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도 늘어나 전 세계의 지도의 2.8%만이 동해 일본의 병기 표기를 하고 있던 2000년과 비교하여 꾸준히 늘어 현재는 30% 이상이 이를 병기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의 첫 구절에 나올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해가 그 이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국제사회 속에서 불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